개판이네. 윤준호는 나라고 있다든.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따로 관리하셨군요. 그거 횡령입니다. 횡령한 놈들이랑 어떻게 같이 일을 해? 골프장 직원 전원을 해고 요청했습니다. 구에서는 산인그룹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윤준호의 협상 전략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번 회차의 주요 사건은 송재식 회장이 윤준호에게 제시한 특별 미션 골프장 매각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윤준호는 회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골프장 매각이라는 임무를 통해 다시 한번 위기의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이번 매각은 단순한 부동산 정리가 아니라 산인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이며 동시에 윤준호 개인의 경력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윤준호는 정식 임원 자리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예고편 속 나 임원 될 거야 라는 대사는 단순한 희망이 아닌 곧 닥쳐올 변화의 선언처럼 들립니다. M&A 팀 내부에서는 골프장 매각을 두고 다양한 의견 충돌이 예상됩니다. 특히 하태수와의 갈등은 한층 더 치열해지며 윤준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하태수는 윤준호의 방식에 계속 제동을 걸고 자신의 방식대로 상황을 조율하려 하죠. 또 한 팀 막내 진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며 협상 현장에 혼선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녀의 성장이 돋보이며 윤준호의 신뢰와 팀워크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골프장 매각 협상은 예상보다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윤준호는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심리전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지만 거래 상대방의 의외의 제안과 과거 인연이 변수로 떠오르며 판세가 요동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협상이 깨지기에 놓이지만 윤준호는 마지막 순간 상대의 약점을 간파하고 협상을 성사시킵니다. 이 장면은 그의 협상의 기술이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섬세함에서 비롯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송재식 회장의 또 다른 이면도 드러납니다. 과거 리조트를 사기 위해 개인 대출을 감행했던 그가 이번 골프장 매각을 추진한 배경에는 단순한 재무 안정화가 아닌 건설에 대한 미련과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리스크 회피 전략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준호는 송 회장의 진짜 속내를 의심하면서도 맡은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며 협상가로서 한층 성숙해집니다. 9회는 윤준호가 협상가로서 또 한 번의 큰 시험을 마주하며 M&A 팀과의 관계, 송재식과의 신뢰, 외부 협상에서의 승부수를 동시에 풀어가는 입체적인 회차였습니다. 임원 승진이라는 개인적 목표와 산인그룹의 위기 해결이라는 공동의 과제가 맞물리며 다음 회차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줍니다. 어디 가시려나 보네요. 절 의심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그린뷰 골프장을 매각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카트 넘어져서 다친 거야. 10억이면 몇 년이야? 없어요. 다 썼어요. 횡령이 있으면 가격이 많이 깎이는 건가요? 10회는 골프장 매각 협상이 결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며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닌 산인그룹의 존망을 좌우할 갈등의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9회 말미에 예고된 1억 원 인출 문제는 결국 횡령으로 규정되며 골프장 매각의 신뢰성 자체를 뒤흔드는 대형 이슈로 번지게 되죠. 그거 횡령입니다. 한 인물이 조용히 던진 이 한마디는 회의실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듭니다. 회의 테이블 너머에서 매수인의 표정이 급속도로 굳어지고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가 천천히 책상 위로 내려앉습니다. 뭐라고요? 매수인이 낮은 목소리로 되묻습니다. 1억 원이 현금으로 빠져나갔다고요? 입출금 권한은 단 2명. 그럼 그 둘 중 하나가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는 삽시간에 살얼음판으로 변합니다. 조용했던 회의실은 매수인의 비서가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계약서의 재검토를 지시하는 순간 사실상 협상 중단의 절차로 돌입하게 되죠. 매수인은 윤준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서류를 받고 공정하게 평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딴 시기면 우리도 입장을 바꿔야겠죠. 횡령한 놈들이랑 어떻게 같이 일을 해.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단순한 긴장을 넘어서 불신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윤준호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신 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매수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황만으로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문서를 천천히 넘기며 말합니다. 잠깐만요. 누가 어떤 권한으로 그 돈을 인출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셨습니까? 그 말은 회의실 안의 사람들을 다시 생각이라는 무대 위로 끌어올립니다. 분노에서 이성으로, 불신에서 분석으로. 매수인은 일순 멈칫하며 윤준호의 눈빛을 봅니다. 그 눈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흔들림이 아닌 진실을 밝히려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놓치지 않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하태수입니다. 그는 회의실 뒤편에서 조용히 자리를 뜬 뒤 바로 송재식 회장을 찾아갑니다. 회장님. 그래, 무슨 일이야? 방금 회의실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횡령입니다. 1억 원. 송 회장의 눈썹이 단단히 찌푸려집니다. 누가? 문제는 그겁니다. 그 돈을 인출한 사람이 이영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명확합니다. 산인의 내부 시스템이 무너졌다고요.
하태수는 송 회장의 어깨를 살짝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잇습니다. 지금 이 상황 윤준호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매각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산인이라는 이름에 신뢰가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속삭임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나리선 칼날 같은 경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송재식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바닥을 향해 있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그 침묵 속에는 분노, 당혹감, 실망 그리고 아직은 완전히 꺼지지 않은 믿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하태수를 제지합니다. 아직 결정 내릴 때는 아니야. 하태수는 그 말에 살짝 미간을 찌푸리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송 회장은 여전히 윤준호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10회의 핵심 갈등 구조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불신과 의심, 음모와 충돌이 얽히며 윤준호는 외롭고 위태로운 위치에서 다시 한번 신뢰라는 가장 어려운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한편 매수자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조건을 꺼내며 협상의 전세를 단숨에 바꿔버립니다. 우리 쪽 투자진은 직원 유지 조건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리셋된 조직 그것만이 수익을 보장하니까요.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공기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윤준호의 눈동자만이 천천히 흔들립니다. 직원 전원 해고라뇨.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직접 만나고 직접 설득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도 저만 믿고 이 계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말합니다. 비즈니스의 감정은 필요 없습니다. 효율이 우선이죠. 그 차가운 말 한마디가 윤준호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그는 조용히 계약서를 덮으며 묻습니다. 그럼 지금 저보고 다 자르란 말입니까? 이 계약을 위해 그들을 버리라고요? 매수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약서를 다시 넘깁니다. 붉은 잉크로 수정된 계약 조항 위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기존 직원 전원 해고 및 교체 조건 포함. 윤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의실 한편에 앉아있던 이영택 대표의 눈빛 또한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지금 막 처음 알게 된 걸까? 회의가 끝난 직후 이영택은 조용히 회의실 밖으로 나와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금 이 판 뒤엎어야 되는 거 아냐? 그의 말은 조용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책임감일까 두려움일까? 혹은 자신에게 남겨진 마지막 명분을 지키려는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각 골프장 내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카트 넘어져서 다친 거야 없어요.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근데 장비가 다 망가졌어요. 다 썼어요. 카드도 예산도. 더는 못 버팁니다. 직원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어떤 이는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개판이네. 어디 가시려나 보네요. 이영택 대표는 어디 간 거야? 직원들이 대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급히 쓴 메모 한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 좀 하겠습니다. 이영택. 공황 상태에 가까운 내부 상황 속에서 윤준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 한가운데 선 그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사람 하나 없는 프론트 데스크, 멈춘 전산기기, 텅 빈 회의실. 이건 협상이 아니야. 생존 싸움이야. 그는 되뇌이며 손에 쥔 계약서를 다시 펼칩니다. 수정 조항을 찢어내듯 천천히 넘기고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다시 협상하겠습니다. 단 이 안에서 누구도 버려지지 않도록요.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걸려있는 모든 책임과 직원들의 삶과 산인, 그룹의 신뢰를 모두 짊어진 사람의 각오였습니다. 송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윤준호는 잘하고 있다든.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 한 말이지만 송 회장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남깁니다. 10회는 이렇게 윤준호의 도덕성과 전략이 모두 시험대에 오른 회차가 될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협상가가 아닙니다. 조직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인간적인 선택을 지킬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진짜 리더로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고편 마지막 그 대사는 다시 긴장감을 끌어올리죠. 골프장 직원 전원을 해고 요청했습니다. 윤준호는 무겁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계약을 성사시킬 겁니다. 단 한 명도 내치지 않고. 과연 그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협상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윤준호, 당신은 이제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매 회마다 어떤 협상의 기술로 활약을 보여줄지 매우 기대되는 드라마입니다. 이 놓칠 수 없는 JTBC에서 방송이 되고 항상 본방사수하는 거 아시죠? 협상의 기술토 1저녁 10시 3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